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12월 9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경마도 판타스틱한 편승이네요. 야, 이게 정말 과천벌에 이게 부진말이라 보기에는 뭐 기복말들이죠. 네. 기복말들이 정말 대거 이 월말에 또 얼마나 많은 능력말을 하려고 그러지 참 기도 맞으는데 아무튼 아주 좋은 편승이에요. 역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까 싶겠고. 자, 오늘은 그 1경주를 제외한 11개 중에서 1경주를 제외한 10개 경주를 풀어드리겠고, 이제 박남규께서는 3경주, 네. 8경주죠. 네.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부터 들어갈게요. 자, 2경주는 이제 국산 6권의 1200인데, 6권의 실버퀸이랑 9번의 드림온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거든요. 어때가 될까요? 불안불안하죠. 사실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6번, 9번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끄는데, 사실 뭐 6번만 실버퀸도 지난번이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드림온도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좀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드림온도 뭐 사실 크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없고, 사실 숨겨져 있는 맛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맛빌은 11호 돌치비터 같은 맛빌도 가능하고, 저는 13만 3명장이 데뷔전에서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요 3명장은 뛰면 뛸수록 걸으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맛빌입니다. 비록 지난번에 외곽에 실패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3명장이는 맛빌이 질주 스타일로 보면 외곽이 역시 좀 낫지 않나 싶어요. 또 오늘 마지막 14번 게이트인데 뭐 이크야스 기술하면 뭐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도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14번 3명장 좀 기대해 주시고, 돌체비치 한번 14번 3명장. 근데 인기만이 9번, 6번이 솔직히 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렇죠. 하죠. 네. 이게 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하당 이상할 게 없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9번의 드림온이 또 이게 또 좀 1200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 1200에서 또 취입 담보 전도 있고, 11월 24일 날 1200 입상을 해준 것도 있고, 1200 타이밍에서는 완칙이라면 좀 열심히 해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인기만 중에서 19번 정도는 좀 달고 나가고 싶고, 박남규께서는 14번의 3명장 배당이 메리트를 노리고 싶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되고요. 자, 3경주 볼게요. 바로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승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산 5권의 1100m에 되어 있고, 자, 일단 12번의 좋은데이하고 1번의 다크레이디 이 두 마리가 인기만 그런 잡혀 있는데, 변수 많은 것 같아요. 변수 많죠. 이번 경기 역시 충무 없습니다. 뭐 좋은데이가 지금 계속해서 연투를 해내고 있어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계속해서 쥐어짰단 말필이에요. 일단 문제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다는 게 1차적인 문제가 돼 있고, 다크레이디도 안쪽 게이트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번 경주 은근히 선행마가 많습니다. 뭐 2번만 마르시아도 그렇고 6번 강속 터치, 7번 금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12번의 대끼리는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두 마리 모두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숨어있는 복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콘까지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그 1번 다크레이디가 11월 그 데뷔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좀 더 적어도 뭐 단거리에서는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타지 않겠나 싶었는데, 12월 달에 댕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한 이후부터는 뒤가 좀 이렇게 약한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크레이디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주의검사 때 1분 2초구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이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 인정을 하고 갔는데, 지난 뭐 12월 달에는 뭐 그렇다 쳐요. 뭐 20잔이니까. 근데 지난번 경주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 다크레이디가 1100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싶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보면 또 못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뭐 1번, 12번 이외에도 되는 말들이 좀 있어요. 뭐 3번의 클레이건, 또 같이 진행 나가는 6번의 광속 터치. 또 추임화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선이 좀 비빈다면은 9번의 흥부박씨도 뭐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박효인의 노리는 마필은 이보다 더 좀 강한 배당에 네. 메리트를 잇는 그 목병만 한 마리까지 박낭희 위원께서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상당히 또 박낭희 위원이 그 고배당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고배당 터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는 제가 승부를 보는 게임입니다. 국산오군의 1300 대시 되어 있고, 자, 이것도 뭐 난전이에요. 이번에 장산흑풍하고 5번에 플라잉 손들 쪽 인기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역시 높은 레이스죠.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플라잉 썬더 같은 경우도 상태감은 좋습니다. 최근에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고 있지만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7번 골든러시를 고배당으로 좀 노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꼴찌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컨디션도 물론 좀 문제는 있었긴 했었고, 이번 경주도 12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정상적인 조교를 하고 나왔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앞선 자체가 뭐 플라잉 썬더랄지 환상의 비율, 어너더 샤이닝 이런 마필들인데,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든러시의 취입도 뭐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백이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 한 말까지 가능하죠.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이 2번과 이제 5번의 플라잉 썬더, 이 플라잉 썬더가 인기만으로 팔립니다만, 이게 뭐 앞서는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2월 1일 레이스를 복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갈수록 그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요, 뒤로. 이게 좀 그 뭐냐면 능력의 저하다. 전 그렇게 보는데, 11월 달에 문세영이가 단물을 쫙 빨아먹고 난 이후에 이마필의 능력이 진짜 완전히 좀 저하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만을 팔린다더라도 인정을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장산흑풍도 그렇게 저는 강발언을 일단 보이지 않고 상당히 노린승을 받았는데, 직전 경주에 딱 그 탐색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마필이 앞선권에서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승부를 거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에서는 저 뒤에서 놀면서 완벽한 훈미 탐색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라면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붙어주니, 만약에 5번에 플라잉 샌더 같은 거 딱 받고 나가는데 옆으로 쫙 살짝 붙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승부가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성훈의 복병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5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원의 1300이 되겠는데, 자, 5경주는 이제 13번에 빛의 속도하고 7번에 티나브라더 쪽 인기 막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 경주도 좀 혼합 사군이기 때문에 편성은 약한데, 저는 일단 기본 능력은 보란드지가 가장 센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또 현장에서도 뭐 팔지도 않았고, 또 김옥성 기수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앞에 갖다 붙이면서도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정상 주위로 나왔고, 일단 뭐 편성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란드시는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주 큰 배당은 전 안쪽 게이트 1번과 영웅이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데뷔전에서 뭐 비록 꼴찌를 하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영웅이나 마필도 궁극적으로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고 1번 게이트라면 뭐 영웅이 같은 마필이 느닷없이 입상하면서 뭐 고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영웅이에게도 기회가 오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혈통적으로는 스피드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죠. 빛의 속도가 지난번에 이제 추입을 해두면서 또 이제 그 상당한 인기말관이, 근데 인디고 샤인이라는 혈통이 좀 기복이 있더라고요. 마필들 자마들 자체가 좀 스피드가 없는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난번 액면 때문에 팔리는데, 지난번 액면을 딱 손바닥을 가리고 놓고 보면 똥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추입 능력 보여줄 것인지, 또 그리고 7번의 티나 브라드도 이게 좀 타이트하게 붙으면은 막판에 뒷심이 안 나오고, 좀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가면 막판 한 발 쓰는데 결국은 결승선 통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뒤늦게 취입을 하는 그런 말이라서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에
보란듯이를 박남규이 부른 것 같고 일본의 영웅이 이런 말이 있는데 했더니 참 이 7번의 티나브라 같은 마필은 정말 장추열이가 힘한 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그 후에만 저희들이 잠깐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6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300이 되겠는데 6경주는 일단은 11번의 센바왕 팔립니다. 1번의 테일스트, 2번의 비더보 패스. 난전인데요, 난전. 난전이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마 세마필이 저는 모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센방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승군전이지만 역시 좀 물론 사는 경험은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도 그냥 만만치 않아요. 안쪽에 테일스나 뭐 비드부페스도 역시 앞에 일찍 갖다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센방은 또 장담할 사항이 아니고 테일스도 마찬가지고 뭐 비드부페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이제 중거리를 뛰다가 단거리로 내려온 마필들 이런 마필들 좀 노려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13번 로얄 스텝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봐요. 뭐 1300까지는 요 되는 마필이고 또 하만치 기주 기승이라면 로얄 스텝 또 선위권에서 한발 전개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고 뭐 최종명이 같은 경우도 뭐 박상욱 유수가 희생했는데 이런 마필들도 막판에 추입은 앞선 자체가 인기 마필들이 앞선인데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뭐 최종명이 같은 마필도 외곽에서 뭐 그림처럼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센바왕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불안한 인기마다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적전에 선행권 강탈로 나가겠으나 뒤는 버티기 힘들지도 모른다. 앞서에 좀 빠를 내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빼드렸어요. 땅 현장 승부에도 빼가지고 뭐 일단은 인천의 승이라든지 MJ 하트, 아슬란 이런 말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 난데없이 점보 스피드 그래서 좀 고배당에 좀 아쉬움이 많고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센바왕은 장담 못해요. 이번에도 뭐 지금 뭐 6번에 다이아 찬스나도 만만치 않은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센바왕이 또 빠지면서 큰 배당. 1번에 테일리스트가 이제 취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이제 거품의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5번에 최종 변기라든지 이런 말들 박유를 언급한 것 같아요. 13번에 로얄 스텝. 이번 경기로서 앞선보다는 뭔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주가 7경주 국산 4군의 1800인데 또 1800이나 변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1800 이번 경주는 8번의 누비킹과 7번의 통일의 함성 인기군에 맡겨 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이 누비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 1700 첫 도전이기 때문에도 불안하게 받은 그런 마필인데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오히려 100m가 더 늘어났습니다. 1800이라는 경주 조건에서는 역시 누리왕도 입상을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편성은 약합니다만 따라서 일단 액면적으로는 3kg 감량을 가지고 나온 내비게이터 56kg라면 1800이라는 경주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4번만 마원도 요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마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인정을 계속 안 했던 마필이고 왜냐하면 마원이 힘으로 전구간에 걸쳐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레이스가 잘 풀려야지 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마필은 늘어난 경주거리는 가능하죠. 상대적으로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1800에 대한 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마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7번, 8번 풀려고 있는데 뭐 7, 8 막권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장담부터 못하는 그런 국민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번 경우가 이제 별정 B형 아닙니까? 5-B형인데 그렇다면 이제 감량 이점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감량이 된 게 이제 뭐 2번 또 4번 박이오 이런 것도 있죠. 4번에 마와인도 있고 뭐 5번에 가람준 또 6번에 감동비행도 있습니다만 가장 유리한 거는 10번의 내비게이트입니다. 59에서 부담을 3kg를 빼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있는 거죠. 4번의 마원이랑 10번의 내비게이터 두 마리 좀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8경주 오늘의 박남규 위원의
두 번째 출전되는 게임이고 호나비군의 1,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경주는 액면은 이제 5번의 황금탑을 중심으로 2번의 천년유산 14번의 제3비술이 좀 잡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인기 마필에 대한 불안 요소도 좀 있어요. 황금탑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보여줄 그런 여력이 많은데 12주에 공벌 가져나왔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얼마만큼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나. 일단 승부전이라는 부담도 있고 또 천년유산도 승부전인데 지난번에 천년유산이 사실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제가 복귀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는 정말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데 미국 경기 편성이 정말 빡빡합니다. 천년유산 좀 한템 쉬어갈 가능성도 있고 제3비술이 1,400은 좀 유리하긴 해요. 이찬호 기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제3비술은 어떤 형태로든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이번 기회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복대복 막곤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1,400으로 경주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유리한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최근에 액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1,400이라면 이 마필을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노리고 뭐 복대복 막곤까지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3개월 만에 나오는 황금탑이 인기로는 팔리고 있겠습니다만 좀 잘 나가다가 지금 3개월을 쉬다 놓았다는 그렇죠. 것이 마음이 좀 걸려요. 그렇죠. 거기다 또 승군전이기 때문에 잘 못 뛰다가 뭐 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그 공백의 기간이 좀 원래도 한 2달 간격으로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좀 더 많이 쉬는 게 좀 마음이 좀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충마 선정은 적어도 뭐 복병만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복병의 중심 방랑기를 위입 한번 달아냈다. 방랑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국산 1군의 1,4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의 승부 경기가 되겠고요. 구경주는 일단은 7번의 조이로키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뭐 엑스파일 이런 말에 팔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7번의 조이로키가 어떤 말을 달고 오느냐 이게 좀 걱정되는 거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이로키 인정해야죠. 뭐 1,400이고 최근에 상승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후자권에서 엑스파일은 항상 그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근성이 부족하다랄까요? 항상 그 걸음이 마필이기 때문에 대기로 팔린다면 뭐 큰 메리트는 없고 일단 일감은 13번 마니피크입니다. 이 마니피크라는 마필이 일단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마니피크라는 마필은 뭐 58, 59를 가지고 레이스를 치러 왔던 마필이고 그런 부담 중량으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 별정 경주다 보니까 최근에 상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4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조이로키보다도 지금 1kg가 더 로핸드인데 뭐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역시 1,400라인 경주거리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피크는 항상 잘 나갈 때도 제가 장거리는 좀 어려운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1,400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감이고 아주 큰 배당은 뭐 3번 최초로 같은 마필도 1,400에서는 여기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3번 최초로도 뭐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끔직한 그런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한 방이에요. 이거는 때려야 돼요. 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X8에도 때려도 뭐 솔직히 저는 뭐 말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쪽이 때리겠다는 쪽. 왜냐면 그 한 6개월 동안 계속 추적을 해온 말이기 때문에 그거 이번에 딱 타이밍이 왔어요.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 뺄 이유가 없습니다. 승부를 안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복성식 한 방, 또 삼복성도 한 2방 정도로 중배당까지 동시에 노리면서 이번 이제 구경주 단방 승부 만원까지 가지고 있고 10경기는 국산 2군에 1,700이거든요. 볼까요? 10경주가 일단은 뭐 10위는 금빛 만남이랑 5번에 금승이 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금빛 만남이 이찬우 기수의 기승이 일단 눈길을 끌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이제 박시정 기수랑 호흡을 맞으면서도 상당한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1,700으로 경주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유리하고요. 또 이찬우 기수의 감량까지 맞물린다면 뭐 금빛 만남 이편성에서 또 선행마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수입 여건이 아주 무르익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로 팔립니다만 이 금성이란 마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개적으로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이 금성이란 마필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역시 여러 번 말씀드린 1,800보다는 1,700이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전개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12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자. 이 금빛 만남이 박시천에서 2,000원으로 좀 바뀐 것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잘 됐다고. 지난번에 너무 또 심하게 늑발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뭐 늑발을 해야지 15주 1이 나오는 순간 뭐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또 뭐
세 마디 기념 경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편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는 이제 1번 그리고 7번, 10번이 이제 달라고. 문제는 제가 이번에 금성이가 이게 뭐 지난번에 그 12월 달에 이것 때문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정지를 한 6일 동안 먹고 기성부 부적절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특히 뭐 제가 세 마디 기념 경주에서도 뭐 기본 대하시는 좀 보여주는데 좀 뭔가 좀 최선을 다해준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좀 가리는 면이 있지 않는데 저는 뭐 8번의 비바켓 같은 게 아산무산 레이스에서는 참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마필이에요. 저 8번의 비바켓 정도 여기 지난번에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한 차례 1400 탐지를 했는데 그럼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한번 배당 막건이기 때문에 체크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11경주입니다. 혼합 1관 1400.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죠. 자, 일단은 이번에 켄터키 갤러퍼 중심으로 10분의 선스피드 인기 막건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액면은 뭐 켄터 갤러퍼하고 선스피드인데 저는 켄터 갤러퍼가 승무전인데 좀 승무전 1군 무대에서는 조금 검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느낌을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켄터 갤러퍼는 좀 약하게 보고 싶은 건 있고 일단은 뭐 7번 놀루만세가 적정거리로 내려왔습니다. 1400은 되는 마필인데 얼마만큼 이제 컨디션을 회복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날인데 컨디션 체크도 해야 되고 안쪽에 일본 황금 비율도 1400이라면 뭐 최근에 부진을 만회를 해줄 수 있는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또 난해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6번의 푸른 미소가 땡을 딱 받으면서 신내적인 소 탄다는 게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게임이 시작 같은데 켄터키 갤러버도 한번 고비가 되겠죠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승군전에 이제 처음에 임하기 때문에 고비가 될 것 같고. 선스피드는 또 여하이 지난번과 같이 또 최적의 전개 자리를 어떻게 좀 잡고 나가느냐 이 중요할 것 같고 황금 비율이 좀 제대로 된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경주 그래도 뭐 적당한 교리여 갖고 또 그런 선상에서 마지막 한 발에 또 힘을 쓴다면은 7번의 놀부 만세까지 가세가 되면서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아주 재밌는 레이스인 것 같아요. 이 선상에서 팬 여러분들이 아웃가라도 그러시고 그 중에서 한 방이든 두 방이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